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복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계속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삶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꼬이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나는 운이 없어. 부정적 자기암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불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생겨도 운이 없다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불운한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도 배움이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2. 저 사람은 좋겠다. 비교와 질투.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는 말 속에는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결국 좋은 기회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들은 질투가 아닌 영감을 선택합니다. 3.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는 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텐데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실패를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안 되면 어때? 해보는 거지라는 태도로 도전합니다. 이런 태도 차이가 결국 기회의 차이를 만듭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0%이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내 탓이 아니야. 책임 회피. 복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 타인 탓, 운 탓을 하는 대신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라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막습니다.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를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5.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체념과 무기력. 복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 정도면 됐지라며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현재가 불편해도 변화를 포기하고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성장을 추구합니다.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찾고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6. 돈이 없어서 못해. 핑계와 변명.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라는 말 뒤에는
안 하고 싶어라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제약을 인정하되 그것을 극복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부족함을 핑계가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7. 다 소용없어 허무주의와 냉소. 복이 많은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다 소용없어 세상이 원래 그래라며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는 행동을 막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시 소용없었어라는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변화라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아지고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낙관주의가 지속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8. 나중에 할게 미루는 습관. 복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게,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말은 결국 안 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웁니다. 9.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원망과 분노. 복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누군가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자신만 병들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기회를 놓치고 미래를 망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놓아줍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10. 나는 안 돼, 자기 비하. 복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라며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결론. 말이 운을 만든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나는 운이 없어. 대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안 될 거야. 대신 해볼 만해. 내 탓이 아니야. 대신 내가 개선할 점은 뭘까?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순간, 극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그런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이 오늘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쉬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됩니다. 잘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물론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4.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고,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 큰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 쉬는 것. 이런 평범한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6.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하면,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와 나누는 웃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7.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8.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 매일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특별한 순간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평범한 매일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드는 것. 이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을 산다는 것.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잠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들을수록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 서운함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소중했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특정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라. 인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출근길에 동료에게,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2.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배우자가 해준 식사, 동료가 도와준 작은 일, 친구가 보내준 안부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인정과 애정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예전에 내가 도와준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3. 하루 한 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하루 한 번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5. 하루 한 번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하루 한 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정말 성실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의 그런 점이 정말 멋있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절실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난 널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하루 한 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친구와 산책하기,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만드는 것이고 관계는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결론. 인간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글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한다면 일주일 후, 한개월 후,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후배,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까지. 그런데 단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교육 수준, 심지어 인생 경험까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오늘은 말투로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인격이 높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와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명령조로 말하거나 반말을 함부로 쓰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택시 기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말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경험이었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안 돼. 무리야. 어차피 안 될 거야. 힘들어 죽겠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말투는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말투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청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생각은 어째? 와 같은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질문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나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일방통행이며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4. 책임감 있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제가 할게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반대로 제 탓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와 같은 책임. 회피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신뢰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5. 겸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장한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와 같은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제일 잘해. 너보다 내가 낫지와 같은 오만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이들은 배우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겸손한 말투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6. 명확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효율적이다. 이 일은 금요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아니오와 같은 명확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효율적입니다. 이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와 같은 애매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말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말투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해를 줄이며 신뢰를 쌓습니다. 7.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성숙하다.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상처받게 했어요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는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결론. 말투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존중하는 말투, 긍정적인 말투, 경청하는 말투, 책임감 있는 말투, 겸손한 말투, 명확한 말투, 감정을 조절하는 말투.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세요.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투는 선택입니다. 어떤 말투를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는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1.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실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실제로 발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2. 불평하는 말은 기회를 차단한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 회사가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돈 벌기 정말 어려워. 이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거 힘든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3. 험담하는 말은 신뢰를 파괴한다. 저 사람 진짜 별로야. 걔는 원래 그래.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험담은 순간에 재미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이 습관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고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4. 변명하는 말은 성장을 막는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변명하는 말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5. 과장하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나 진짜 엄청 바빠.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나는 항상 그래. 절대 그런 적 없어. 과장된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걸러듣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해. 또 과장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쁘다가 아니라 오늘 마감이 3개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대박이다가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6.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무례한 말은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례한 말투는 순식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무례한 말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얼마나 옳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 내용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변명하는 말, 과장하는 말, 남 탓하는 말, 무례한 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책임지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부 귀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만듭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